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하룻밤에 읽는 심리학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책이 제법 두꺼워 보여요. 262페이지인데 종이가 두꺼워서 그런가 말 그대로 하룻밤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저는 다 읽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어려운 심리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저자분이 워낙 맛깔나게 쉬운 용어를 쓰셔가지고 책을 다 읽는데 시간이 정말 별로 걸리지 않아요. 재미로 읽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가격은 9,000원인데 이 책이 처음 나온 날짜가 2003년 11월 8일이고요. 그 이후로 무려 11쇄나 찍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후카호리 모토 후미라고 하는 그 일본에 있는 이마슈쿠 병원의 그 원장님이세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로서도 봐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점수를 5점 만점에 4.6점을 줬습니다. 원래 한 4.9점 정도 줄 수 있지만 제가 좀 점수가 짠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런 심리학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책들이 정말 옛날부터 꾸준히 이제 발매가 되고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심리학에 대한 책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우리는 이런 책들을 계속 사서 보는 걸까? 그 이유는 이 책에 이제 지은이가 쓴 그 내용 중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심리학의 목적이 이제 스스로에 대한 통찰과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현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심리학의 도움을 받으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책은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요, 이 어려운 그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그 챕터별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제별로 2페이지씩 할당이 돼 있어요.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간에 2페이지에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미 결론까지 다 나가지고 사실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든 간에 한 페이지에 다 요약이 돼 있어서 뭐 심리학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보시면은 그림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그냥 그림만 봐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세세한 글자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이 워낙 흥미롭습니다. 제가 목차를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의 목차가요. 심리학이란 심리학의 역할, 심리학의 기원, 그 다음에 뭐 게슈탈트 심리학, 정신분석학, 마음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착시는 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그리고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가 늘고 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다음에 이혼에도 패턴이 있다. 인간이 섹스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동영상 하단에다가 섹스 대신에 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시 유튜브가 또 섹스라는 단어를 또 검열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섹스 대신에 야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타입 A 인간형. 그 다음에 인류에게 공통적인 보편적인 무의식.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하는 정신분열증. 사회가 자살을 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 한 권에 알차게 꽉꽉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제 현대가 워낙 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안함 같은 게 발생이 되고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우울증을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상한 인격 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존증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약물을 너무 의존한다든지 인터넷에 빠져서 산다든지 뭐 SNS에 빠져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현대인들이 불안으로 인해서 겪는 증세들입니다. 이거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실제로 신체의 어떤 병으로 나타나게 돼요. 두통도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척 중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울증은 이제 마음의 병이라 그래서 우리가 병을 먹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잖아요. 마음의 병도 똑같아요. 신체의 병처럼 똑같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그리고 가족들의 이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병이죠.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성격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책의 내용에서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그 사람들은 아마 어떤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다른 타인들에게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돼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좀 이상한 성격의 사람들 아마 검사해 보면 대부분 반사회적 인격 장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단점을 하나 이제 말을 하자면 아시다시피 아까 이 작가가 그 일본의 병원 원장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상황에 맞춰서 심리학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등교 거부 사건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등교 거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쫓아가 보면 이제 왕따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장소에 갔다가 물건을 두고 왔어. 그러면은 내가 그 장소에 다시 가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두고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일부러 물건을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로 흘린 거죠, 실수로. 깜빡하고 흘린 거지, 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서 흘렸다라는 거는, 글쎄요.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일부러 손수건을 흘려가지고, 남자가 그 손수건을 주워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게 가고 싶어서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 심리학 책 중에서는 그나마 읽기가 쉽고 상당히 재미있었던 편이었고, 그리고 이게 그 하룻밤에 읽는이라는 게 이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책의 뒤에 보니까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뭐 하룻밤에 읽는 성서, 뭐 그 다음에 하룻밤에 읽는 그리스 신화, 하룻밤에 읽는 동양 사상,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하룻밤에 읽는 물건사, 이런 것도 재밌죠. 하룻밤에 읽는 서양 사상, 하룻밤에 읽는 불교,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네, 이 책이 충분히 재미를 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하룻밤에 읽는 시리즈 중에 괜찮은 책을 찾게 되면은 제가 그것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이후로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올리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그 책에 대한 정보를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